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하면 들을 것 같은데 듣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게 맞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조금만 바뀌면 될 것 같은데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간절하게. 그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 어딘가가 답답합니다. 왜 저러는 걸까?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걸까?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 그 답답함이 하루 종일 따라다닙니다.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림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생각입니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말해봤습니다. 설명해봤습니다. 근거를 들어봤습니다. 때로는 화도 냈습니다. 잠깐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다시 그대로입니다. 그 반복이 쌓입니다. 실망이 쌓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이 부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말해왔는데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제는 말하는 것도 지쳤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또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망합니다. 그 반복 안에서 관계가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부배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제 방식대로 합니다. 충고를 해줬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답답함이 쌓이면 결국 말을 줄이게 됩니다. 어차피 안 통하는데 하는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포기한 것 같아서.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또 말합니다. 그리고 또 실망합니다. 이 반복이 관계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충고를 반복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다른 방식으로 여러 번 합니다. 처음엔 부드럽게, 그 다음엔 논리적으로, 그 다음엔 감정적으로, 그 다음엔 단호하게. 방식을 바꿔가며 말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받아들일까 하면서. 그런데 방식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말이 먹히지 않는 것은 말의 방식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그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가기로 이미 결정했거나,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싶지 않거나, 그것은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말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닿지 않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말합니다. 왜냐하면 포기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내가 더 잘 아니까. 그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설득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집니다.
충고를 많이 들은 사람은 그 자리가 무거워집니다. 항상 무언가를 고쳐야 한다는 느낌.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 항상 틀렸다는 느낌. 그 느낌이 쌓이면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나쁜 감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충고를 반복하는 사람도 지쳐갑니다. 말해도 안 변한다는 허탈함.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서운함. 이 관계가 맞는 건지 하는 의심. 두 사람 모두 지칩니다. 오래전 노예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몸조차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다. 타인, 타인의 생각, 타인의 선택, 타인의 변화.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 문장 앞에 잠깐 머물러 보십시오. 타인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어도, 아무리 오래 함께한 사람이어도, 아무리 진심으로 바라는 일이어도, 그 사람이 바뀔지 바뀌지 않을지는 그 사람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사람에게 어떤 태도로 있을 것인가,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을 때 어떻게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그것입니다. 관계는 지배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를 이끄는 것. 그것이 관계가 아닙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정하는 것. 상대의 선택이 나와 달라도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관계입니다. 자녀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도 그 아이의 방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배우자가 수십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부배가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 사람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인정이 포기가 아닙니다. 포기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 둘은 다릅니다.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이상하게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그 사람을 고쳐야 한다는 무게가 없어지니까.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사람을 그냥 그 사람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대화가 달라집니다. 충고가 아니라 이야기가 됩니다. 설득이 아니라 나눔이 됩니다. 그 사람도 느낍니다.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대한다는 것을. 그 느낌이 관계를 편하게 만듭니다. 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특히 오래 바라온 것일수록.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놓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과 바꾸려 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바꾸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곁에 있으면서, 필요할 때 손을 내밀면서, 하지만 그 사람의 방향은 그 사람에게 두면서, 그것이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 구분이 생기는 순간 힘이 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바꿀 수 없는 사람을 바꾸려는 데 쓰던 힘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향합니다.
그때 삶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에 무거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그 마음 안에 바꾸고 싶다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지금 당신을 얼마나 지치게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바꾸려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당신의 손 안에 있는 일인지, 오늘 밤 조용히 한번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